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고려시대 이제 마무리 파트 와 있는데 고려의 문화사를 이제 문제풀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조금 많아서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부터 16번까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볼게요. 교육기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학자격 공고문이 들어가 있네요. 자격을 공고하고 있는데 1번 국자 학생은 여기서 힌트가 또 나오네요. 문, 무관,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및 혼관 이품으로 현공 이상을 지닌 자의 아들 블라블라 이렇게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데 국자 학생은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태학생은 5품 이상의 자라고 나오고 있고 사문 학생은 훈관 3품 이상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서 차등을 두어가지고 이 중간에 입학에 조건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국자 학생이라는 데에서 여기 국자감이구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자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거는 국자감이 이제 일종의 관학이라면 요건 이제 사학이죠. 이제 사학 최충의 문헌공도로 불리는 구제학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겠고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던 거는 조선시대 향교죠. 이거 조선시대 향교. 전국에 부목 9년에 하나씩 설치된 것도 향교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양현고가 설립이 되었다. 나중에 관학 진흥책을 하기 위해서 양현고라는 요거를 설치를 했었죠. 4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사가독서제를 시행해서 학문에 전념하게 했다. 이거 조선시대에 세종 때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었죠. 요건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국자감 설명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헌, 공도 등 사학의 발달로 관학이 위축된 시기에 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말해보자. 자, 서적포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하게 했고 그리고 뭐 했는지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을 했다. 이 들어갈 수 있죠. 1번 들어갈 수 있네요.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했다. 사액서원은 임금이 현판을 내려주는 서원인데 조선시대죠. 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얘기고 독서 상품과를 실시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는 통일신라 원성왕이 하는 거고요. 초계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을 트레이닝을 다시 한다, 재교육한다. 이거는 조선시대 정조가 하는 거예요. 정조.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했다. 이거는 지금 이 유학 진흥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불교랑 관련된 거고 이건 의천이 했었던 거죠. 이거는 불교와 관련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3번으로 넘어와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었던 시기에 위축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뭐냐.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를게요. 독서 상품과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 통일신라 원성왕, 사액서원, 서적과 노비 지급, 이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 설립하는 것도 조선시대입니다. 한양에 뒀던 거. 양현고를 설치해서 장학기금 마련해주죠. 요게 답이 되겠고요. 초계문신제도 조선시대에 정조가 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유학자. 최승로에 대한 내용 찾으라고 나오네요. 최충, 김부식, 안향, 이재현 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최승로에 해당하는 거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불시자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 정도전이잖아요. 나중에 조선 개국에 관여하는 정도전,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 실시를 제한함. 일종의 추천제도인데 이거 조선시대의 조광조 시무 28조를 올려서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최승로가 하는 거죠. 최승로가 했던 거 3번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지부복궐 척화해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거 조선시대 후반에 근대 시기에 등장을 하는 최익현이라고 있죠. 의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해주 향약을 시행해서 향총 교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율곡 이이가 되겠죠.
이렇게 인물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은 고려의 학자인 문헌공 최충으로 해동공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서적들이 소실되자 역사서 편찬을 위한 수창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유학을 보급하고 인재 양성에 힘쓴 그는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적절한 거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것 정도전이 하는 거고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유하는 거는 이재현이 하는 겁니다. 이재현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한다. 3번이죠. 지공거가 뭐냐면 과거 시험 감독관, 시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제학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출신이 학원을 차린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중률도 높고 여기 출신들이 과거 합격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관학이 위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완책을 마련을 했었죠. 입학도서를 저술해서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해설한다. 이거는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근. 성리학 입문서 같은 건데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서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목은 이색. 요 분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우선 답은 3번이네요. 자, 내려가서 6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최근에 여공패설을 저술하셨는데 이거를 모르면 못 풀 수도 있는 문제라서 3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위관리 유청신이 원나라 사신과 몽골말로 직접 대화하자 홍자번이 역관을 심하게 꾸짖었고 이에 유청신이 부끄러워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라는 얘기인데 여공패설을 저술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재현이에요. 이재현. 사략이라는 책도 썼었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 이재현에 대한 설명으로 부가적으로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한다.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예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거는 진울입니다. 진울. 승려 진울. 청방 입문표를 지어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유명했었던 사람은 신라의 그 강수라는 인물이 있었죠. 강수.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던 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만건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원나라 수도에 설치된 데에 가서 욕을 했었죠. 이재현 문제가 좀 생소하게 나왔던 거라 가지고 3번으로 들어갔었던 문제입니다. 5번으로 답 체크해 주시고 옆에로 넘어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상화로 보는 한국사. 이것도 3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은 고려 말 삼은 중에 한 사람인 목은의 초상화다. 이곡의 아들인 그는 의시란 얘기잖아요.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문화시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가 된다. 자, 목은 땡땡. 목은 이색이죠. 이색. 자, 이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여공패설과 사략을 서술하는 거는 방금 나왔던 이재현이죠. 이재현. 왕명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거 김부식이고요. 문헌공도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구제학당을 만든 최충이죠. 최충.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요거는 이제 진울입니다. 진울.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서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거했다. 그러면서 성리학의 보급에 힘썼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자, 요게 이 색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8번.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왕의 요청에 따라서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거랑 연결된 사람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인종의 명으로 삼국 사기를 편찬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맞는 거 골라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삼국사기가 아니고 이거 발해고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시대 후반에 나오는 유득공이 쓴 책이죠. 실학자 유득공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걸 썼고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이 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삼국유사하고 고조선 건국 얘기는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라는 책에만 나옵니다. 제왕운기. 본기, 열전 등의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요게 삼국사기에 대한 특징이네요. 4번.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는 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었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9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 후기래요.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건국 영웅의 일대기 장편 서사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자, 지금 유리왕의 즉위 과정 저자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 있다. 이규보가 만든 책이래요. 동명왕편이겠죠. 자,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거.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 건국 영웅의 일대기니까 고구려 건국 영웅의 일대기잖아요. 1번은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얘기였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조선 후반에 실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고에서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는 거는 조선의 조선왕조실록이고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는 것은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명왕편의 설명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10번.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책을 서술하는데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를 다 이제 채록을 한 건데 불교사 자체가 굉장히 신이한 그런 담들이 많아요. 사찰 같은 게 만들어지는 창건설화 같은 것 중에는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편년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날짜, 월, 일, 연 이런 걸 연도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 편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록이죠. 실록이 주로 이렇게 쓰죠. 조선왕조실록.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왕운기랑 같이. 삼국사기엔 없지만 여기엔 있다. 남북국이란 용어 처음 쓴 거 유득공의 발해고.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는 거는 해동고승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죠. 각훈.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는 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삼국유사 설명 2번으로 골라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고려 후기.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7원시와 5원시에 운문으로 엮은 책이다.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별도의 천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과 구별되는 역사 인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국가 얘기가 여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에 단군의 고조선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왕운기라는 책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여서 3점으로 배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왕운기. 남북국 용어 처음 사용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를 담은 거는 이련의 삼국유사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얘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은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내려가서 12번.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인 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당시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숙종의 동생이래요. 왕자란 얘기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 점수를 강조하는 거는 진울이에요. 진울.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것은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입니다. 해심.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령결사를 주도하는 것은 요세라는 승려가 있고요. 요세.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강조한 교관겸수가 지금 나와서 지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라는 게 요 말이거든요. 4번은 맞는 얘기네요. 4번. 5번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모를 기록한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신라의 해초죠. 해초.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나라에 유학했다. 귀국 후에 흥왕사에서 요걸 간행을 했고,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정리한 것이다. 왕자 출신으로 승려가 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흥왕사를 중심으로 불교 경전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에 몰입했었던 사람. 대각국사 의천의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천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와버리네요. 1번.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결사 조직하는 것 진울.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 주장하는 거 해심.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편찬하는 거 이련이죠.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순례를 하고 왕후 천축국전 남기는 거 신라의 해초입니다. 그래서 의천 설명은 1번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내려가서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불교계 개혁에 앞장선 사람.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8세의 승려가 되어서 25세의 승과에 급제했다. 선종의 승려였는데도 교종을 포용하였으며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해서 개혁에 앞장섰다.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하면 머릿속에 지나가는 이름 하나 있죠. 이 사람은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서 결사운동을 펼치면서 본연의 승려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외쳤다고 하네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자,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행에 힘쓰다 보면은 참선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사람이 했었던 불교 개혁에 승려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 요거였어요. 1번이 진울이 주장했었던 내용이네요.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는 것은 이거는 위에 봤었던 의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거고 여기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제창하는 건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에요. 해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는 건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각훈. 보현시번가를 지어서 불교의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를 했다. 요거는 균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균여.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진울의 설명은 1번으로 찾을게요. 자,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또 나왔네요. 송광사의 보조국사비. 정예결사를 조직하고 권수 정예결사문을 지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훨씬 힌트가 많이 나오네요. 진울. 자, 진울입니다. 옳은 거. 법화신학에 중점을 둔 백령결사를 이끌었다. 백년사에서 백령결사를 이끌었던 건 요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 도노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을
항상 강조했죠. 그러면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니까 2번이고요.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은 각훈,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 주장하는 것, 진울제자 해심, 성상융회를 제창하고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요게 이제 균여가 같이 추가로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균여도 종종 나오니까는 좀 낯설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에 2번이고요.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곳은 강진의 만덕사에 위치한 백년사입니다. 고려 무신 정권기의 최후의 후원으로 절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특히 이 절에서 가라고 하는 사람, 자, 백년사라는 이름이 좀 중요하겠고요.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곳은 백년사가 아니고 국청사죠. 이거는 국청사. 요새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결사를 이끌었다. 이게 백년결사거든요. 백년사에서 해가지고 백년결사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진울이 정해사를 결성하고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곳은 백년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송광사나 이런 사찰 지역이 많이 언급이 되죠.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저술해서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백년사랑 관계없고요.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해서 불교 중심의 설화, 야사 등을 정리한 거는 인각사라고 있었죠.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에. 그래서 백년사랑 관련된 걸로 요새가 언급이 되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승려 문제까지 16번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32번까지 풀겠습니다.